도레미들 저는 기초를 일단 촉촉하게 다 바르고 왔고요. 바로 선크림부터 바르면서 저의 좀 부당했던 알바 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20살 초반 때 알바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알바 천국 들어가잖아요. 진짜 20살 뽑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근데 알잖아. 제일 알바하고 싶어서 미치는 시기란 말이야. 그때가. 모든 곳에 다 지원서를 넣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 특성상 경력을 위한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20살이 그게 어디 있겠냐고. 그랬던 곳 중에 진짜 딱 한 곳만 모집 공고부터 20살 대환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샐러드 집 겸 카페를 하는 데였단 말이죠. 바로 답장이 왔었어요. 막 진짜 두근두근 네이버에 알바 막 답장하는 법, 면접 보는 법 겨우 막 잡아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 알바를 위해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런 걸 좀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다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알바 일정은 뭐 언제가 편하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불편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뽑히고 싶으니까 아 다 괜찮다. 그냥 편하실 때 불러주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시작부터. 그래서 첫 출근을 하는데 샐러드 집 겸 카페잖아요. 생야채랑 과일 진짜 많았고 커피 내리는 것도 배워야 됐고 닭가슴살도 수제로 다 삶아야 됐었고 커피 시럽도 다 만들고 음료 베이스도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20살의 함정이 알바 난이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면 다 도망쳐서 뭣도 모르는 20살만 뽑으려 했던 것 같아. 여기서부터 문제. 사장님이 너무 극하게 예민했어요. 매장 안에 사장님한테만 전화가 오는 유선 전화가 있었어요. 배달이 들어오잖아요. 사장님 카톡으로 알람이 가나 봐요, 그게. 근데 그럼 바로 그 내선 전화로 전화가 와요. 샐러드니까 추가할 게 막 많으니까 이거 더 추가하셨다. 꼭 넣어서 나가라. 이렇게 알려주시길래.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이 지나고도 배달만 들어오면 전화가 와요. 이거 저번에 나갈 때 뭐 이렇게 해서 배달 막 악플 달렸었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면 매장에 나와 있는 게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무 시간이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면 2명이랑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일하고 한 2시간이 지나야 다음 마감을 도와줄 알바생이 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4시간이면 한 명은 2시간 알바하는 날로 매번 배정이 돼요.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오늘 평소보다 매장에 사람이 없는데 1시간 정도 늦게 나와줄 수 있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정해진 알바 시간에 딱딱 해야 돼요. 근데 이 매장 레전드인 게 근무 시간 중에 절대 앉으면 안 됐어요. 그냥 내내 그 커피 사는 매대의 정중앙에 제가 서 있어야 됐어요. 위에 약간 일하셨던 언니들이 너무 그래도 힘드니까 조금 박스 같은 걸 뜯어가지고 앉을 수 있게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내선 전화로 사장님이 전화가 오는 거야. 본사로 누가 컴플레인을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커피를 주문하려고 갔는데 니네가 안 보여서 매장에 안 하는 줄 알고 커피 주문을 못 하셨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듣고 저는 진짜 내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장님이 무조건 CCTV 보신 거예요. 왜냐면 손님 연령대들이 진짜 어렸어요. 10대, 20대들밖에 없는 매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본사로 컴플레인을 건다? 그런 컴플레인이 한두 번이었으면 진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유선 전화를 10번을 넘게 받았어요. 진짜 짧게 알바했는데 CCTV를 본 거지. 그러니까 조합이 되는 게 뭐였냐면 조금 그냥 서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또 뭐 전화가 와. 혹시 뭐 우리 오늘 재고 왔는데 그거는 채웠어?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말해요. 그니까 그 사장님은 시급을 받는 그 시간 동안 한시도 안 쉬고 움직이길 바랬던 거지. 시급도 최저였어. 마감이 8시잖아요? 근데 8시까지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여러분 59분에 주문한 손님이 진짜 많아요. 마감 안 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퇴근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간에서 많이 적지를 말라 해요. 8시로 무조건 적어두고 가라더라고. 융통성 있는 사장님들은 마감이 한 10분, 20분 전에는 배민을 꺼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지. 사장님이 생업으로 하는 가게는 가면 안 된다. 가족 단위 알바도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사장님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매장에 가면 안 되는 거. 부업으로 매장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짜잘짜잘한 돈에 크게 연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바생 대우가 진짜 훨씬 낫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려나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잔때부터 시작해서 다 사진을 찍어서 아침에 단톡이 마감 잘못한 걸로 이렇게 가득 차요. 탄산수가 덜 차있다. 원두가 덜 차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레전드. 알바비가 얼마가 들어온지 알아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12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주에 8시간은 계속 했단 말이죠. 최저시급 그때도 8,000원 시대였어. 내 20살 때도.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돈을 따지는 게 무서웠어. 20살 때는. 돈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한 달 동안은 교육시급이라서 4,000원으로 계산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리 공지를 받았으면 알고 안 했겠지. 그 알바를 한마디도 없었어요. 진짜 한마디도 없이. 근데 그 사장님은 자기가 분명 교육 시급 때는 돈을 적게 준다고 말을 했대. 근데 여러분 이거 불법이거든요. 교육 시급이라고 돈을 적게 주는 거는 정규직일 때만 가능한 거고 음료를 팔거나 거기 일을 보태잖아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따지는 꼴이 되니까 법을 말하자. 이렇게 시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답장이 진짜 레전드. 뭐라 왔냐면 나경씨 혹시 법에 예민해요? 이렇게 온 거야. 아니 법 같은 거 그렇게 따지고 예민하게 굴 거면 우리랑 일 못해 물결 이렇게 온 거야. 내가 무슨 피라미드 짓는 노예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법을 따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진짜 딱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이러려고 20살 뽑았구나.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게 그 12만 원 시급을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받았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안 따졌다는 거잖아요. 아 세상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어른이 있는 게 아니구나. 어른이라고 우리가 어린 거를 이해해주는 어른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어림을 이용하려고 드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때 진짜 그제서야 일반 시급으로 입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쫄렸나 보지. 어디 신고할 것 같아가지고. 띠링 카톡이었어. 원래는 교육 시급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꾸 따지고 드니까 이번에만 그냥 일반 시급 맞춰서 입금 드렸어요. 정당 받아야 될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건데 지가 되게 선심 썼다는 듯이 뭐 이렇게 돈을 주니까 진짜 황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시급도 진짜 말하기 짜증나게 200~300원 이런 식으로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날도 마감 알바 하는 날이었거든요. 매장도 너무 바빴고 마감 시간까지도 그날 배달이 들어왔어요. 그 커피 받는 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 블라인드를 내리고 가야 돼요. 못 내린 채로 집에 간 거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내가 지나가는 중에 보니까 아 이거 커튼 안 내렸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 와서 내리라고. 자기가 지나가던 중이었잖아. 제가 굳이 와서 그 블라인드를 직접 내리라는 거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알바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돌고 돌아 평생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매장이 꾸준하게 20살 알바생만 쓰더라고요. 그러고 몇 년 뒤에 망해서 꼴 좋다 하긴 했는데 그러고 두 번째 학원 알바를 되게 오래 했어요. 한 7~8개월 정도 했었는데 중학생들은 전 과목이잖아요. 되게 과목이 많으니까 검토해주는 그런 역할로 고용이 된 거예요. 2차 최종 면접까지 있었는데 양복을 입은 3~4살 정도 많아 보이던 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스타에 보면 동기부여 연설가 스타일 알아요? 되게 20살 사업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고 일을 시작하고도 주기적으로 막 저를 불러서 그런 인생 교육 같은 말을 맨날 했어요. 막 학벌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전 과목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브리핑을 드려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책을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됐어요. 근데 이 쌤이 여자 일진 같았었죠. 막 잘한 날은 막 나경쌤 너무 수고하셨어요. 막 누구도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해준다? 근데 걔가 못했어. 그러면 제 종이도 한 손으로 이렇게 받아. 그러면 바로 걔한테 야 인격 비하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인격 비하를 저를 보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저를 옆에 같이 세워두고 같이 군기를 잡아요. 아니 근데 걔가 못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 쌤 옆에서 같이 혼이 나는 거야. 지 일진짓을 하고 나서 푸는 것 같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쌤이 저 나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4살? 그걸로 약간 쾌감을 느끼나 봐요. 애기들을 찍어 누름으로써. 그 인격 비하하는 시스템이 이상했는데 제가 그거를 학원 구조인데 이렇게 바꿔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 원장쌤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자기가 여기로 2호점을 내려고 한다.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월급은 300 얼마고 졸업을 해봤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정직원으로 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F거든요? 칭찬 띄워주면 너무 좋아해. 근데 드는 생각이 너가 뭘 하는데? 너무 극하게 올려치고 이렇게 해주기에는 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일을 시작하면 2~3년은 하게 될 텐데 대학 졸업장 짤 시기랑 완전 청춘을 놓치는 거잖아요. 파워 MFP로서 절대 못 참아. 그냥 저는 청춘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가서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거기 시스템이 좀 과도기적으로 확확 바뀌던 시기였어요. 저의 그 근무 기록이 좀 많이 꼬였었어요. 월에 4일을 나가는데 제가 수기로 날짜를 한번 적고 엑셀로 한 번 더 적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었어요. 시급이 그때 마지막에 정산이 됐는데 한 5~6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오래 일해서 편했으니까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근데 제가 그 근무 기록들을 적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제가 진짜 까먹고 안 적었던 건지 보조 선생님이 확인을 안 누르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날 학원을 갔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생님한테 막 귓속말로 근데 혹시 그 시급 그때 그 약간 말 마무리도 잘 못했어. 이제야 커서
말을 진짜 마무리 있게 해야 내가 덜 떨어져 보인다는 걸 알게 됐지만 20살 땐 그렇게 그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받는 건데 돈 얘기 꺼내는 게 그렇게 이상했어요. 나경쌤 끝나고 원장실로 잠시 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원장쌤이 이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의자에. 그 학원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당연히 뭐 돈 주시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나경쌤이 근무 기록지 안 적은 거를 왜 저희 직원 탓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첫마디로. 막 제 말 들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나경쌤이 우리 직원 탓한 거 맞잖아요. 근데 저는 나도 직원인데 우리 직원과 나로 분류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경쌤이 그날 근무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 그니까 근무 기록지에 내 기록이 없으니까 네가 그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날 나한테 수업 받은 애들이 한 트럭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근무 기록지 손으로 적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냥 나경쌤이 불려서 적으면 끝 아닌가? 그 5만 원짜리의 일을 안 했다고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압박 질문을 해대면 내가 움츠려든다? 기가 죽어요. 그 나이 때 어른들이 20대 초반 애들을 이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 그냥 겁을 줘서 말 못하게 하는 거. 너무 억울하니까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진짜 눈물 참으면서 말하니까 덜덜거리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가슴팍에서 이렇게 하더니 흰 종이를 꺼내서 제 앞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경쌤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지만 않았어도 그냥 돈 줬을 텐데 예의 없게 대드시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시급 적게 준 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더니 어디 가서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른들이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경쌤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 잘못입니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벌벌 그 5만 원 보고 떨고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근데 그 보조쌤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거 나경쌤 그날 일한 자료예요 이러고 주고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원장쌤이 갑자기 엥? 이런 종이가 있어요? 나경쌤 진작 얘기하지. 나 이런 종이 봤으면 나경쌤 혼 안 냈지 이런 거야.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기로 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시스템 바뀐 걸 몰랐대요. 지는 수업 안 들어오고 맨날 그 동기부여 강연 뭐 이런 것만 하니까 학원 시스템을 몰랐나 봐요. 뭐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신발장에서부터 눈물이 터졌죠. 진짜 내가 뭐 하자고. 그때가 무슨 밤 11시였어 시간. 그 여자 보조 원장쌤이 남자 원장쌤이라 좀 더 다혈질적인 거 아시죠? 여자인 여린 선생님이 참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매 여자 남자가 있나? 왜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입을 닫았어야 됐고 왜 그 남자 원장쌤은 남자로서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거였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진짜 생각해도 너무 화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꺼이꺼이 울었어. 하루아침에 그걸로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익히거나 배웠던 것도 너무 많았고 의외로 그 학원을 그만둔 계기는 다른 거였어요. 섀도우로도 썼던 건데 섀도우 겸 치크라서 이렇게 해서 볼에 올려주면 진짜 예뻐요. 고등학생 수학 첨삭 이런 걸 도와줬다 했잖아요. 이 니제 올리면 진짜 끝장나. 그 기출문제집 몇 개를 뽑아주더라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이거는 진짜 시험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지켜보면 너희 학교 스타일에서는 지역적인 느낌까지는 내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문제가 서술형 10점짜리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아예 안 본 거예요. 제가 그 말한 뒤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학원 과외 알바가 왜 시급이 높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알바들은 커피나 이런 거 만들어주면 끝이잖아요. 애기의 삶을 좌우하는 사람의 위치였던 거구나.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10점이면 내신이 바뀔 점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지나왔으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사과했거든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쌤이. 요 오아드 포니 살몬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원장쌤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져가지고 알바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만뒀죠. 세상에 이래도 될까요? 하는 마음이 들 때는 해야 돼. 시급 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나 이게 처음에 하려면 내가 되게 돈에 미쳐있는 거 그런 애로 보이려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일은 돈 벌자고 하는 일이고 알바는 특히나 그게 명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따지고 들어도 괜찮은 거야. 진짜 그 사람이 뜨끔하지 내가 뜨끔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당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절대 기가 죽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참아주고 그 매장에 계속 있지 마세요. 처음 당해서 가만히 있잖아? 걔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 계속 밟으면 꿈틀하는 사람이라는 걸 티를 내야 돼요. 나 안 참는다? 나 법 따지고 법 아는 애다. 티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 토달지 않음을 되게 강조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당함을 당해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말을 못해요. 그 어른들도 어른이 아니야. 살다 보니 나이가 먹어서 그 나이가 된 거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한테 뭐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장님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었고요. 짜잔. 머리 약간 다이슨으로 가볍게 넣어주는 거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눈에 반짝이를 안 했더라고. 알바를 할 때 있잖아요. 빨리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에요.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거든요.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그 업장의 주인만큼 일을 할 필요도 전혀 없다 생각하고 일이 많으면 그거에 맞게 응당하게 좀 더 높은 시급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인 세상이 슬프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참아내는 건 절대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지장이 올 만큼의 스트레스를 주는 업장에 있지도 말고 이 알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알바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썰 겟레디는 좀 화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실 찍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도레미들이 한 명 하면 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매는 과정에서 빨리 헤매고 도망치고 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은 끝마치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로 말하는 습관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전달력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덜 얕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바 1득이었고요. 그러면 많은 썰이 남아있으니 그때 만나요. 안녕!